자, 3부입니다. 자청비 이야기 3부. 원래 농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조상 신농시 있잖아요. 염제 신농시. 아주 유명한. 신농시 이름 자체가 신기한 농사꾼 이런 뜻이잖아요. 신농시가 있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 이런 데는 고시씨, 고시래 하던 고시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자청비가 여기 또 있어요. 자, 자청비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수나마 화만 내지 말고 이리 와서 내 무릎을 베고 누워라. 머리에 있는 이나 잡아주마. 하니 정수남은 너무 좋아 넙죽 웃으며 다가와 자청비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자청비가 정수남의 머리를 헤쳐보니 모래밭에 앉았던 개꽁무니같이 머리카락마다 하얀 이가 다닥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을 한 마리씩 잡아주고 있노라니 정수남이 마침내 잠이 들었다. 이를 확인한 자청비는 이놈을 이대로 살려두었다가는 제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있는 쌀이나무 가지를 꺾어 귀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꿰뚫어 찌르자 정수남은 자는 듯이 죽고 말았다. 자청비는 곧바로 말을 타고 말이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달렸다. 얼마만큼 말을 달려가다 보니 한 언덕 위에 늙은 신선 셋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저기 가는 저 소녀야 부정하구나. 바람 아래로 지나가거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내 말고삐 앞을 보아라. 더벅머리 총각놈이 쌀이 막대기에 귀가 찔려 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에 자청비는 너무나 두렵고 당황스럽고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어찌해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다 털어놓았다. 그런데 늙은 부모님은 이야기도 다 듣기 전에 뭐라고? 종을 죽였어? 너는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종은 한평생 우리를 먹여 살릴 소중한 사람이다. 종을 죽이다니 이 무슨 못된 짓이란 말이냐 하고 오히려 자청비를 꾸짖었다. 어쩔 수 없이 자청비는 아버지 종이 하는 일을 제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며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어디 한번 내 성의를 보자 하며 넓은 밭에 좁쌀 단말 닷대를 부려놓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워오라고 했다. 자청비는 하루 만에 좁쌀을 거의 다 주웠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사방을 둘러 찾다가 그것을 개미 한 마리가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자청비는 화가 나서 그 개미의 허리를 발로 콱 밟았다. 이때부터 개미 허리가 잘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청비는 주운 좁쌀을 부모님께 갖다 바치고 어차피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다시 남장을 집을 떠났다. 집을 나온 자청비는 터덕터덕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에서는 아이 셋이 부엉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제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며 싸우고 있었다. 자청비는 아이들에게 돈 몇 푼씩을 쥐어주고 그 부엉이를 샀다. 자청비는 말을 타고 부엉이를 싣고 하늘나라 서천 꽃밭으로 갔다. 서천 꽃밭에 이르자 부엉이를 화살에 꿰어 집 안으로 던져놓고는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꽃감관이 나와 말했다. 웬 도령이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마침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활을 쏘았더니 제 화살에 맞은 부엉이가 이 집 안에 떨어지기에 화살이나 찾아가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에 부엉이란 놈이 와서 울어대는 바람에 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부엉이만 좀 잡아주면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마침 아주 잘 됐구려. 그 부엉이를 좀 잡아주시겠소? 자청비는 그러겠다 하고 서천 꽃밭에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이슥해졌다. 자청비가 뜰 아래로 내려가 수나마 수나마 정수나마 너의 혼령이 있거든 부엉이 몸으로 환생해서 원액 맺힌 내 가슴 위에 올라앉아 보아라 하며 정수남의 혼령을 불렀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엉부엉 울면서 날아오르더니 자청비 가슴 위에 올라앉았다. 자청비는 부엉이의 두 다리를 꽉 잡고 준비한 화살을 몸뚱이에 콱 찔러 뜰에 던져버린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다. 날이 새자 꽃감관은 뜰에 부엉이가 화살을 맞고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한없이 기뻐하며 자청비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자청비는 꽃감관의 딸인 아내와 함께 서천 꽃밭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청비를 꽃밭으로 안내하여 수많은 꽃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살이 살아오르는 꽃이고 저것은 피가 생겨나는 꽃이고 저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인도 환생꽃입니다. 그때마다 자청비는 꽃들을 하나씩 따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튿날 자청비는 과거를 보고 오겠다며 서천 꽃밭을 떠나 곧바로 정수남을 죽였던 곳으로 달려갔다. 풀을 베어 정수남의 뼈를 찾아 모아놓고 살을 살리는 꽃과 피를 살리는 꽃과 뼈를 살리는 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인도 환생꽃을 차례로 정수남의 유골 위에 뿌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수남이 뱃방석같이 생긴 머리를 벅벅 긁으며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며 말했다. 아이고 한잠 잘 잤다. 아기씨 기다리셨지요? 어서 말을 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자청비는 정수남을 다시 살려 부모님께 데려갔다. 그러나 부모님은 몹시 놀라 계집애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니 이게 무슨 변이냐고 야단을 치며 자청비를 집에서 아주 내쫓아버렸다. 자청비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슬프고도 암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발 가는 대로 정처 없이 이리저리 걸을 뿐이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아무도 맞이해 줄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문득 어디선가 찰칵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그곳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었다. 집 앞에서 주인을 찾으니 웬 할머니 한 분이 나와 자청비를 반가이 맞아주며 밤이 늦었으니 집에 들어와 자고 가라고 했다. 자청비가 방으로 들어가고 할머니는 밥을 지으러 밖으로 나갔다. 자청비는 혼자 가만히 있기가 무료하여 배틀 위에 올라앉아 할머니가 짜던 비단을 짰다. 자청비가 짠 비단이 자신이 짠 비단보다 훨씬 더 예쁜 것을 본 할머니는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자청비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이 집에서 할머니와 편안한 나날을 보냈다. 자청비가 하는 일이라고는 할머니 대신 비단을 짜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비단을 짜라고만 하고 그것을 내다 팔거나 옷을 해입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상하여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으니 이 비단은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자제 문도령이 서수왕의 따님과 결혼하는 데 쓸 비단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비단을 짠 뒤에 비단 끝에다가 가련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라는 글귀를 짜 넣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비단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서 문도령님께 바칠 때 만약 이것을 누가 짰느냐고 묻거든 준현국 땅에 사는 자청비가 짰다고만 꼭 말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이튿날 할머니는 자청비가 짠 비단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문도령에게 바쳤다. 문도령은 비단 끝에 수놓인 글귀를 보고 비단을 누가 짰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자청비가 부탁한 대로
준현국 땅에 사는 자청비가 짰다고 말했다. 이튿날 자청비가 배를 짜고 있는데 창가에 웬 그림자가 보였다. 거기 누구세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자제 문도령이다. 문을 열어라. 자청비는 하도 기쁘고 좋아 어쩔 줄 몰랐다. 그러다 잠시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문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 보여주세요. 문구멍으로 손가락이 들어왔다. 자청비는 좀 더 장난을 치고 싶어 바늘로 그 손가락을 콕 찔렀다. 그러자 문도령은 허허, 인간 세상은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화를 내며 그만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